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실이 있는 민주당사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완강한 좀 대치가 있었고요.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맞춰주세요. 조금만 맞춰주세요. 제가 못 찍으니까 조금만 맞춰주세요. 증거용이 공천 알아보다 네, 우리 민주당 당사에는 정진상 실장이 쓰는 사무실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또 책상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불필요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예,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사와 그다음에 국회 관련된 수색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라 불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갖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 이후 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어떤 강제 수사가 도입될 예. 것으로 예상했던 거니까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이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갔을까? 검찰이 목표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겠죠. 예. 물론 지금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번 김용 부원장 당시의 압수수색처럼 예. 저는 약간 보여주기 흠집 내기에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미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자택 압수수색을 수시로 당하고 있었어요. 물론 혐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남 예. FC 건이라든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더 이상 압수수색할 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지금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차원에서 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민주당 당사의 경우에도 이미 당대표의 정무실장 사무실은 국회 대표실에 있습니다. 예. 국회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서류 소위 압수수색에서 특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굳이 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나섰던 점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보여주기 또는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사전 대응, 사후 대응 과정에서 예. 보여진 이 정권의 무능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비판 여론이. 이런 것들을 눈을 좀 돌리고자 예. 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야당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예. 자, 마지막. 물론 범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사 또 정당한 법 집행 자체는 예.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의 기본적인 지난 수사 과정에 드러났던 50억 클럽, 자,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이재명 대표와 소위 그 측근들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수사는 결국은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김용, 전진상 그다음에 유동규 이 세 사람이 김만배 쪽으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다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을 그러니까 전체 대장동 개발 이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죠. 예. 그건 김만배의 진술에 의해서 예.
과거 그분은 따로 있다. 이 지분의 주인은 따로 있다. 예. 이것을 입증하는 검찰의 어떤 수사로 보여져요. 그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예. 김만배 지분 중에 해당되는 몇 %가 이를테면 428억에 해당된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금 대표까지는 언급이 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이 일정한 그 지분을 가지고 비율대로 어느 정도 집행됐던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은 유동규의 진술에 또는 김만배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또 정진상 부실장이라든지 예. 그 누구로부터도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어떤 검찰의 어떤 그 주장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학계로 설명할 수 없죠. 뒤져봐야 나올 것도 없는데 왜 민주당사를 다시 압수수색하고 또 국회까지 물론 이제 국회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반대로 못했습니다만 이게 보여주기 정치적 수사냐? 왜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뒤지러 간 겁니까? 근데 검찰이?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착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발부해야죠.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죠?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에 아니, 관여하진 않지 네,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주요 법원의 영장 그 실질 심사 맡는 곳은 이른바 이제 김명수 코드 인사가 예. 많이 배치돼 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예. 그거를 왜 그냥 그렇게 빼놓고 검찰 마음대로 그냥 마구 가서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진상 씨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 한번 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성남 FC 사건입니다. 제3자 뇌물죄 사건이고요. 예. 이건 다른 사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니까 또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냐? 다른 사건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예. 그러면 이게 당대표 사무실이 민주당사에도 있고요. 국회 밖에. 예. 국회 본청에 민주당 대표실이 또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정진상 씨가 둘 중에 어디에 근무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그 두 군데 다 없다. 의원회관, 이재명 국회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주로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곳인데 당연히 그러면 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예. 하면 사무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못했잖아요. 국회 본청에 있는 거는. 그 당사에는 했는데 예. 거기는 없었나 보죠. 그 없었던 걸 가지고 보여주기식 쇼를 한 거다? 아니 어디 있다라고 정진상 씨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내해 주면 되는 예.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이 입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정진상 씨 책상과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또 영장실질심사부가 또 그와 관련된 코드 인사로 이제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꾸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 이거 이제 제 우리 개인 의견입니다. 신 의원님 제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겠습니다. 지금 정진상,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이 정무실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왼팔 오른팔까지 갔으면 이제는 남은 거는 몸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다음 대선 자금에 있어서 불법 자금을 받은 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정황이 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검찰의 수사라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범죄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들을 야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일종의 뭐 쇼라는 말까지 붙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컨셉 아니었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당대표가 아니었더라면, 정진상 실장이 당대표의 정무실장이 아니었더라면, 그다음에 김용 전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니었더라면 민주당과 연결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의 전직 대선 후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이겠죠.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자기네들이 버티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일종의 자기의 면피를 위해서 우린 그걸 방탄이라고 했지만 예.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에 들러붙었다. 예.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서 어떤 뭘 하면 그저 정치 탄압이라는 걸 갖고 일목요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치 탄압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당사 앞에 나와서 뭐 굉장히 항변하고 계시는데 예. 저렇게 항변하면 할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면 저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 본인들 힘드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검찰 수사가 끝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또 방어권이라는 게 또 상대 쪽에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실 진위 여부는 재판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국민은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관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재판까지는 끝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되느냐 이것도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 영장은 수뢰 예.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이 두 가지라고 하니까 그 자체는 정진상 부실장인가요? 정진상 부실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일단은 수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뢰는 뭐 아시다시피 뇌물 받았다는 거고 부패방지법 위반은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뜨끈뜨끈한 정보를 예. 사적인 이해관계에 활용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공소유지 과연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김용 씨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구속기한 만료가 어저께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저께 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정진상 씨의 경우는 과연 이렇게 즉각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나선 게 뭘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덮으려고 시선을 다른 예. 데로 끌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크게 보면 대장동 사건의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인물 주인공이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으로 확 바뀌어가는 이제 이런 이미 형국이란 말이죠. 예.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아까 앵커가 표현을 했는데 뭐 당사자들에게 말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만배라는 사람 또 남욱, 뭐 정영학 예. 등등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몇백억 내지는 몇천억의 이득이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관여한 사람들 그 돈은 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같이 내놓지 않는 한 이 등장인물 주인공을 갑자기 바꾸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말 예. 수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납득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가 이 전 이슈를 다 덮고 있는 이 와중에 나온 압수수색이어서 좀 눈길이 갔습니다. 자, 다음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메모 논란이 오늘도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간에 이 메모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강승규 수석이 갖고 있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자가 카메라에 잡혔고 그리고 뒤이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글자를 이렇게 지우는 그런 일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빚었고 두 사람은 결국 퇴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재가동하여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저 질의하는 도중에 참으로 경악스러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뒤쪽에 앉아있는 수석들이 말이죠.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강승규 수석의 자리에 있는 메모지 같은데 그렇게 쓰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그 옆에 김은혜 수석이 그걸 지워요.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님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까요?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석께서 좀 개인적인 담화를 나누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예,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적 대화를 나눠서 그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말을 다 봤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급하게 뉴스를 접하고 속보처럼 전해드릴 때 이 메모지를 강승규 수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승규 수석이 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황급히 지운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방송을 전해드렸는데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승규 수석의 메모지는 맞지만 거기에 글씨를 쓴 사람은 이제 김은혜 수석이었고 또 지운 사람도 김은혜 수석인 걸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김은혜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좀 사적 대화를 했다. 집중하지 못했다.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적 대화를 했고 그 와중에 나온 것이지 이 국정감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화에 좀 이런 식으로 답한 건 아니다. 관련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 실언이나 이게 말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수석실에서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한 행위죠. 예, 부적절한 표현이고 부적절한 행위고 그리고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중해야죠. 수석으로서. 그 대통령실 수석으로서 의원들 질의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사담을 나누고 개인적인 메모를 주고받았다. 이게 부적절한 행위고. 그래서 뭐 질타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두 당사자가 정중한 사과를 했고요. 뭐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뭐 잘못했습니다. 이 사과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관장으로서 또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 사과를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웃기고 있다는 식으로 뭐 이른바 우습게 폄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안 받아들인다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꼭 저 국감장에서 퇴장을 시켰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제에 국회에서의 그 질의응답 문화를요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뭐 너무 일방적이고 뭐 그냥 그 질문은 막 쏟아내고 답변할 기회를 안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갑질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 모독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국회 모독이 있으면은 정부 모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회 모독만 있고 정부 모독은 없다. 이런 식의 그 것들은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견제와 균형이 그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을 퇴장시킨 것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 좀 과한 조치였다. 사과를 거부했으면 몰라도 정중한 사과까지 했는데 저렇게 퇴장시키는 건 과한 조치였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의원님, 어제 밤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김은혜 이 홍보수석이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지 논란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운영위 회의 때. 경질을 요구했냐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경질 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충분히 비서실장으로서 사과를 했는데 뭘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약간 발끈한 모습이 이제 오늘 오후 운영위 회의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칩니까?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이런 두 분에 대해서 이 정도 공세는 할 만한 겁니까?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입법부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충돌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요. 저는 저걸 본 국민들의 감정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는 뭐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국민의힘을 옹호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156명의 생태 같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낸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가 어저께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용산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 경찰력 등등의 국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총리가 했을 정도면 나머지 이 행정부 공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앞으로 재발도 막아야 되고 원인도 규명해야 되고 또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해야 되느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한 척도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꼭 지금 뭐 과했다 아니면 뭐 사과를 했는데 적절했다.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거 말고요. 이게 정말 제가 가끔씩 토론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발 좀 반면교사로 삼아 주십시오. 반면교사. 이게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짚을 때 이런 식의 태도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면교사로 좀 삼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점만 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 메모지가 공개된 게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할 무렵이었으니까 6시 한 30분 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앞서서 오후 4시경에도 이런 태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뒤에서 여기 배석해 계시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의 답변 태도라든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국정감사에 나오신 분들이 의원들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비웃듯이 큰 소리를 웃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없도록 만약 그랬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 무렵에 이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조금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주의를 줘달라라고 했고 김대기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2시간 남짓 뒤에 이제 이런 메모지 공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 정치권의 반응을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국회의원한테 이 XX 하니까 수석들은 국회의원한테 웃기고 있네라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가장이 잘해야 식구들이 아들 딸들이 잘하는 것 이런 이제 반응을 내놨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거에 국회의원 하던 김은혜, 강승규 두 사람이 처지가 이렇게 되니 자기들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킨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들킨 게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 국회의원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뭐 또 이런 어떤 얘기를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 탓이다.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김재원 전 의원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은 권위주의적이다. 예. 박 원장님이 살아온 시절이 또 그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 그 봉화의 광도에서 살아나오신 그 매몰자분들 생활강도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뭐 리더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없고 그렇더라도 저는 밑에서 잘하면 대한민국 굴러가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연결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까지 꼭 연결시킬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뭐 국민들과 또 여당에게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모든 잘못을 대통령과 연결짓고 또 지금 뭐 용산구에 일어난 일 자체도 뭐 대통령실의 이전과 연결짓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국회에 있으면서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 보면 잘 사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그 사과를 하는 순간 사과 플러스 뭐 또 물고 늘어지고 탓하고 이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것보다 버티고 있으면 잊혀지는 거죠. 지금 그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그 쌍지읒지읒과 쌍디귿디귿 이제 국민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 제가 봤을 때 아직 윤리에 징계 안 받았고 뭐 사과도 뚜렷하게 하지 않고 계속 남의 핑계 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서 기록에 뭐가 남겠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사과했다는 말 안 나오고 그 잘못은 묻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혜 수석하고 강규승 그 수석 저도 뭐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김재원 의원 말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 부처와 민주당이 상대방 야당 의원들한테 했던 모독은 지금 다 잊어버리신 거죠. 저도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냥 사실은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여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께서 아주 단호하게 내보내셨어요. 저 정도까지 조치를 하셨는데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진다. 이거는 싸우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당연히 있었고요. 또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그리고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보고 우리 정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추기경을 만나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참담하다며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습니까? 다양한 징계조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자, 밖에서 사담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자, 예?
그러면 야당 의원 질이 웃기고 있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는 징계조차라도 그리고 업무 배제조차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은혜 수석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불출석하셨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순방 준비한다 하지 않습니까? 순방 가셔야죠.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순방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른 어떤 척하지 협조를 해야 않고 아니 순방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순방 중요한 거 순방 인정합니다. 가는 계획은 김은혜 수석 이미 말고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난주부터 정해져 있어요. 홍보수석이 당연히 가야죠. 홍보수석이 그럼 사고를 치지 입장을 말았어야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국회를 가면서 모욕하지 홍보수석을 안 말았어야죠. 데려갑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예, 전용기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뭐 차분하게 말씀하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네요. 어쨌든 김대기 비서실장도 좀 이 문제를 계속 야당이 이슈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발끈한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그 미국 방문 도중에 이제 브리핑 있었죠. 그 이제 비속어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제 한때 김은혜 수석 경질론 얘기도 좀 돌았습니다. 정치권에. 그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메모 논란이 있어서 좀 김은혜 수석이 혹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일부에서는 뭐 경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김대기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지금 뭐 대통령실 분위기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인가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 그러면 김은혜 수석은 마음의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까? 지금 좀 전에 뭐 그 울먹이면서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부적절한 처신과 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건 이를테면 이 156명의 희생자와 197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감사장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의 수석이란 사람이 자 웃기고 있네. 자 이 XX부터 웃기고 있네까지 윤석열 정부의 나는 수준을 한마디로 보여줬다고 봐요. 저는 이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이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란 말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비웃음이고 저는 조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유감이 아니 뭡니까 그 웃기고 있네 이 말만 했습니까? 앞서 좀 전에 이수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국정감사 현장에서부터 낄낄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사고 때문에 그런 거냐? 저는 그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분들은요 참사란 말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희생자란 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정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웃기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저렇게 좀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서 모면해 간다? 공직기강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의 기강회의 차원에서라도 주호영 위원장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퇴장시켰겠어요. 거기에 걸맞는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하고 이제 과거에 넘어가죠.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1975년 유신 시절에 생겨갔고요. 이게 이제 육공화국 출범하고 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198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권위주의적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국회 모독죄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요.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고에 쩔어 있어요, 지금.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어졌는데 국회 모독했다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니까 모독죄가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모욕죄가 있어요. 정 억울하면 그걸로 고소고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용산 소방서장 입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용산 소방서장 역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 혐의가 뭐냐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이후에 2단계 조치까지 30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 얘기가 전해지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소방서 의원들 또 노조에서 또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손 떨면서 참사 당일날 브리핑했던 모습을 많은 국민이 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영상들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실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쉬시는 날인데 현장에 와가지고 직원들 격리하고 사건 발생하는 그 시간도 현장에 계셨어요. 그 출동을 사실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출동 뛰어가셨고, 저도 생각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걸 입건을 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임무인지. 정말. 알겠습니다. 용산 소방서장은 대응 단계 상향, 2단계, 3단계 상향에서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장의 용산 소방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장님은 현장에 이태원 파출소 약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초창기부터 전반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출동할 때 인지하고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범 용산소방서장이 당일날 비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이 소방방재센터에 가장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인 날 출근까지 해가지고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사고 대응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이 30분 늦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찰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서울소방노조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원래 법을 정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른 채 감정적으로 이렇게 손 떨리는 모습만 보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번인 날 출근까지 한 사람에게 근무 태만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법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1단계에서 2단계에 바로 이 단계를 끌어올리는 그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 이거는 소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또 전문적인 영역을 한번 겪어본 정도 되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그 이유가 1단계에서 2단계 30분 늦게 발령을 내리는 그것 때문이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그 흔히들 말하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거에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9.11 미국의 9.11 참사 테러 이후에 우리도 현장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현장 지휘관이 소방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면 경찰서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방서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1단계, 2단계 발령이 늦었다는 거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 짧은 지금 그동안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두고두고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입건을 해버렸기 때문에 입건이라고 해서 뭐 결국 나중에 뭐 벌을 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저 최승범 서장은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그걸 뭐 면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이번에 특별수사본부인가요? 특수본인가요? 이쪽이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차별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말단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만 주로 핀세트로 뽑아내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위에 지휘부 수뇌부까지도 다 예외 없이 잣대를 댈 수 있는 거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누리꾼들 여론 또 이 소방 공무원 노조의 여론은 이상민 장관과 이 지금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금 최승범 이 용산 소방서장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제 이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댓글이. 자, 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에 대해서는 여당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좀 지켜보자. 국정조사는 거부하겠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 몇 명에게 전화를 해서 이상민 장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야당의 이 국정조사 요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에 강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런 얘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들 이재명 대표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원래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희들은 신속한 강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예,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지금은 수사가 먼저다. 국정조사는 그 이후의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대로 야당의 이 정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국정조사 요구를 이제 뭐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함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얘기인가요? 여당 의원들의 전화해서 왜 당신들 여당으로서 야당의 이런 정치 공세를 제대로 막지 못하냐? 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느냐?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가 확실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근데 제 나름대로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 사건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게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일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그 사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한 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참 대응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를 유추해 보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강력하게 조국 장관 수호하고 했었어요. 뭐 그게 조국 장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굉장히 국민의힘보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도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일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대응이 일명 전투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뭐 그 통화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서 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기보다는 같이 계속 함께 가는 걸로 보호하는 걸로 윤심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뭐 거기까지 그렇게 예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한국 보수 정당의 체질이 말이죠. 이제 운동권 이런 투쟁력 그 속에서 아주 단단해진 그 민주당 출신의 그 저기 비해서 전투력이 약한 거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예요.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고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리고 저도 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잘 못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또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아니 대통령이 말이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112 통화록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게 대통령입니다. 그거 왜 했나? 경찰에서는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부실 대응이 거기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 오롯이 그 다 정부의 그 책임으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그
경찰에서는 난색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112개 예. 녹취를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면 돌파하면서 아니다. 이런 예. 거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다 까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썩은 부위가 어딘지 도려낼 부위가 어딘지 어디를 수술해야 할지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정도의 아주 치열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보면 일단 치열함이 떨어지는 게 저도 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근데 여당 의원들은 왜 그러면 제대로 못했을까요? 전투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전 국민적 참사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 또 경찰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당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좀 휩쓸려가는 약간 그런 기류가 거였다.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의 질책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질책성 전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제 뭐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인가요? 그걸 통해서 정부 책임론이 아닌 뭔가 경찰 책임론이라고 하는 어떤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사실상 질책을 한 거지 가이드라인을 제시.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경찰의 책임이다. 현장의 잘못이다. 선을 근 것이다. 선을 근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당내 돌아가는 상황은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그러기는커녕 뭐 내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건 뭐냐면 당신의 뜻대로 안 가는 것에 대한 건데 이렇게 나는 깊게 당무에 개입하는지는 몰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까지 비치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합니다. 예.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라도 대통령부터 구청장까지 그 누구도 참사 열흘이 지나도록 고위공직자 중에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국가 위험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무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 소방, 대원 이런 사람들만 책임지게 할 겁니까? 이건 꼬리 자르기고요. 예. 분명하게. 희생양 만들기죠. 자,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이? 여당은 민심과 맞닿아 있어요. 전투력 부재 뭐 저보다야 그쪽 당의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보수 정당이 전투력이 부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론과 맞닿아 있는 정치인들은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사불란하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할 것이 예. 아니라 정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무한 책임을 얘기하고 철저한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예. 재발 방지 대책 이걸 내놓는 게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는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자, 희생자 이름 그리고 영정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공개했을 경우에 야당의 민주연구원 이모 부원장의 말처럼 이것을 이제 정치 공세화하는 쪽으로 이용당하는 것인가? 윤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156명이라고 하는 사망자분들, 희생자분들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추모를 하는 게 더 추모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하는 순간 그것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더 우려되는 바입니다. 당사자들의 뜻이 제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은 뭐 이미 가신 분들이니까 유가족들이 그걸 동의하느냐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예.
합동분향소에 아마 어느 지역인지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어느 어머니가 20대 딸 사진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딸의 조문을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맞이해도 좋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마 그 추모소 분향소를 관리하던 분이 괜찮습니다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 사진 하나를 놓고 딸의 장례를 하루 지냈다는 어머니 봤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이름도 영정도 놓지 않고 치른 장례에 대한 안타까움을 뭐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156명 전원이 다 뜻이 일치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건 뭐 짐작입니다만. 그렇다면 세월호처럼 156명 전체 사진과 이름을 놓고 추모 공간을 놓고 또 그걸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뭔가 그걸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 있는 그거라면 사실 반대 목소리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뭐 정리하자면 결국 이건 추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뜻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원하는 유가족도 있고요. 김대기 실장이 얘기한 대로 또 원치 않는 유가족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단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회와 방송계를 활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국회의원에게 음모론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국회 모독인가?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은혜 수석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이제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죠. 이게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뭐 광화문에서 집회나 무슨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경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게 이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한 것입니다.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네.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포함된 업무를 드린 사람들이 해야죠. 장관님 고소장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아마 뭐 빠르면 오늘 중 작성이 되는 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이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 검사 출신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참사가 있고 나서 지난 11월 2일 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마약 성과를 내려고
압사 사고를 예상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보면 당시 참사 당일날 용산서 서울경찰청 산하의 마약 수사팀 지금 제가 기억해보면 52명 정도죠. 꽤 많은 인력이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배치돼서 마약 수사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경찰이 확인해 줬으니까 아니 그 사실 아닙니다. 제가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137명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 내역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이태원 파출소 32명, 용산경찰서 생활안전 9명, 교통 26명, 112 상황실 4명, 형사 50명, 여성 청소년 4명,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의 외사 2명, 관광경찰 10명, 이게 137명입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는요. 그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마약 출신은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 같은 거 직접 담당하는 형사가 없고요. 시도 경찰청에 예를 들면 서울 경찰청에 마약 수사대가 있어요. 거기 총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137명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 79명이 마약이었다?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고 황운하 의원은 김어준 씨의 가짜 뉴스에 동조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 사범 잡으려다가 좀 안전사고 예방 못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에 입각한 그 명예훼손이죠. 근데 저래놓고 본인은 뭐 가짜 뉴스 인정하고 음해한 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 않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잠깐만 언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대부분 맞아요. 그러나 이태원 참사 대책위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맞는데 거기에 마약 단속을 위한 사법 형사가 50명. 50여 명. 50명. 그다음에 모의 총포나 과다 노출을 단속한 풍속 단속 인원이 9명.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130여 명 중에 이 인파로 인한 참사 위험을 관리한 사람은 약 5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인원 때문에 그러면 참사를 못 막은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더 본질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마약 수사는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거고 또 김광호 서울청장도 본인이 지시한 거다. 취임 초부터 작년부터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마약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마약 오늘도 황운하 의원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마약이 5배뿐이 안 늘었는데 왜 이렇게 그쪽에 집중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명백한 실언 아니에요? 5배뿐이 안 늘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 또 젊은 층들이 청소년 그 마약 이게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대응이 늦었는가 그 상호 연관성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뭐 굉장히 음모론자 이런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얘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원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글쎄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면은 야 저렇게 국무위원이 정말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네.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발언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저렇게 국무위원을 공격하고 아니면 말기시게 하는 식의 권한을 국민들이 계속 저는 허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거짓은 두 가지예요. 마약 수사를 통해서 이태원의 수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 하나, 또 용산 대통령 이전 때문에 경호 인력들이 전부 다 각이 있어서 여기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둘 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요. 가짜 뉴스공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 하청받아서 지금 또 다른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김연아 의원의 개인적 주장이시죠. 네네. 저희는 뭐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가치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불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무위원이자 장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도 아니에요. 예.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품격 있고 절제 있게 답변하는 것 또한 한동훈 장관이 좀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사전 대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이른바 풍산계 이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뭐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요. 윤경 의원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고미와 송강이를 데려다 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현직 대통령 간에 이게 좀 보기 민망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게 일부 언론에 이 와중에 개싸움이라는 정말 자극적인 제목하고 연결되는 우리 너무 단말마적으로 감정만 이렇게 자극하는 거에 연장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개를 키우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개를 키우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서울대공원에 위탁했던 그게 그냥 해법이라고 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발동돼서 그런 시행령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안 키우겠다라는 그 발로가 이제 표출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면 그냥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마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그런 비교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데려다 키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를 또 뒤추적하고 이러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김정은 일 위원장에게 받았다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위탁해서 키우다가 나중에 자연사됐던 그 전례를 따르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긴 하지만 이 동물이다 보니까 좀 어디로 이제 위탁해야 되는지가 항상 논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대통령 기록관실에 동식물의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 그건 필요하면 있어요. 해야죠.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까? 이미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내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온마이크 보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답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검찰의 과잉 수사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에 보여주기 이런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쇼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큰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북면 조랑용 이런 정치 쇼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으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좌진상 우김용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6번이나 나오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의혹과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금융부원장 비서에 바로 다음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 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